기대하겠습니다. 저기 금요일날 귀한 시간에 오늘 쉬지도 못하고 여기에 오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아는 분들도 여기 계시고 처음 다니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 여기 들어보니까 분위기가 안방, 이 사랑방 토론전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저도 그냥 뭐 서서 마이크 잡고 딱딱하게 강의 안 하고 그냥 사랑방 대화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 책을 왜 썼느냐, 왜 이 자리에 제가 나와서 얘기를 하느냐 하는 제일 중요한 것은 미 제국에 대한 환상을 깨고 공포도 깨라. 어떤 면에서는 한 1, 20년 지난 세기, 20세기까지의 우리 여기 남녘 사람들에게 미국은 환상을 많이 줬죠. 옛날에 아메리카 드림 뭐 해가지고 또 일부의 분들한테는 공포를 줬는데 이제는 환상이고 공포고 다 깰 때가 됐다. 근데 말로 그렇게 하지만 사실 잘 안 돼요. 왜? 이미 이제 좀 심하게 말하면 골수까지 미제에 대한 자기도 알게 모르게 미 제국에 대한 환상과 공포가 사실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진보의식을 가졌다는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봐도 본인도 모르게 99시간에 그런 얘기들이 자꾸 나와요. 아마 그게 서구 중심적인 교육을 받아왔고 서구의 중심함은 역시 이 한국 사람에게는 미국이 그 중에서 제일 으뜸을 차지하다 보니까 으뜸이라는 게 잘나서 으뜸이라는 게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막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제 얘기를 듣고 의도하실 수 있는 게 있다고 한다면 환상과 공포가 이제 서서히 깨진다는 걸 느끼고 가시면 그게 오늘 제가 여기 말씀을 드리는 보람인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 70이거든요, 만. 70인데. 제가 이 책을 쓰기 시작한 건 1950, 그러니까 정확하게 새철년 초 땡 7대입니다. 만 50세 될 때 이걸 쓰지 않으면 안 되겠다. 미칠 것 같아. 뭐 이렇게 표현이 좀 과하게 하면 그 정도로 이건 반드시 해야 되겠다. 그런 하여간 이 나름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압박감, 그건 누가 압박을 한 게 아닌데 그게 아마 타고난 탈자가 아닌가. 물론 이제 그때 내 마음속에는 그게 있었습니다. 50이면 지천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늘이 내게 준 뜻이 뭔가? 물론 뭐 인간이라는 게 철학적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연히 태어난 인간이 필연적인 의무감을 가진다는 게 이게 참 앞뒤가 맞죠. 그냥 내 나름대로는 우연히 태어났다고 하지만 필연적인 하나의 사명감을 가지고 살다 가야 되겠다. 뭐 그런 게 마음속에 깔려 있었습니다. 사실 학창 시절.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건데요. 사실 저한테는 서성이 뭐 여러분들 계시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서성이 딱 두 분 저한테 있습니다. 지금도 평소에도 같이 교감을 하고 배우고 거기서 영감을 얻는 스승이 있는데 한 분은 어떤 분이냐 210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쭉 말로 스마첸, 사마천, 사기를 쓴 사마천이 저한테는 여러 가지 그분의 그 생각,
그걸 쓰게 된 동기 그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마음이 통하길래 요즘 막 코드가 맞다가지고 왜 그분은 죽는 것보다 더 싫은 그 생식기를 잘리면서 잘못하면 그게 생존 확률이 뭐 한 1, 20%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2100년 전에 의술로 그 잘라버리면요 요도가 맞춰가지고 요독이라고 그러죠. 그 죽는답니다. 아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소변이 나오는 데다가 그 얇은 그거 뭐 이 털 이걸로 뭐 닭털이나 뭐 이런 거 보면 여기 줄기 있잖아요. 가나다른 대롱 그걸 꽂아가지고 이제 뭐 한다고 하가 그래요. 근데 그렇게 구형을 자청하라고 그렇게 이제 사기를 살아서 완성을 했죠. 그러면서 그분의 이 서문에 해당하는 퇴사공 자서라고 하는 내용을 보니까 내 몸이 부셔져도 그걸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남긴 말이 술왕사 지례자 아시는 거 아실 겁니다. 지나간 일을 갖다가 기술하는 게 지례자 후세에 올 일을 얘기할 수 있는 뭐 또 다른 말로 후세 사람들에게 하나의 교훈 그 비싼 말이 이제 뭐 전사지 불망 후사지 사야 지나간 일을 잊지 않는 것은 다음 일에 대한 스승은 그 배움 바로 제가 이 책을 쓰는 게 그런 동기가 사실 저한테는 깔려 있습니다. 왜? 우리 철저하게 미제 서구 중심에 정말 지구상에서 제가 공부한 제 나름대로 뭐 그리스 로마사부터 동양사 나름대로 조금씩 공부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악랄한 제국은 없더라. 영국도 악랄하고 다 악랄했는데 이렇게 현대에서 악랄한 제국은 미제국에는 없더라. 이게 뭐 제 판단이었습니다. 여러 나라 다니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이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생각하죠. 아 그래도 미국은 점점 있고 저 진보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조차도 그렇게 하십니다. 그만큼 우리 철저하게 세뇌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많이 체험적으로 느꼈고 또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사마천이 왜 그렇게 쓰지 않으면 안 됐겠느냐. 그래서 제가 굉장히 시력이 안 좋은 데다가 서문에 썼습니다만 의사가 저한테 레드카드, 옐로우가 아니고 레드카드까지 줬어요. 실명 하지 마라. 그러니까 눈수술을 여기 째가지고 4번인가 받았습니다. 어떻게 진짜 더한 듯 계속. 근데 그나마 그때는 글 쓸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 힘듭니다. 제가 이게 돋보기, 따따블 돋보기 가져와서 이렇게 봐가면서 지금 집에 책 읽을 때는 이걸 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저 아버지가 그렇게 했지만은 지금은 홀가분합니다. 일단 내가지고 그나마 제가 만 10년 전에 제국의 몰락과 후국의 미래라는 책 2009년도 6월 초에 냈습니다. 한 10년 지났습니다. 지금 아메리카 제국의 몰락은 출판사가 민플로 바뀌면서 그 양반들이 자꾸 광고 내가 이름을 바뀌었는데 사실은 그 저지에 보면 제국 몰락과 후국의 미래에 써놨습니다.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약간 업데이트 몇십 페이지 있습니다. 그건데 저 아버지가 거기서 그때 생각한 게 이 책만 나오면 분명히 독자들에게 당장은 이 관심 못 받더라도 머지않아 한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10년 전에 강연을 가끔 할 때 그때는 할 때 날 보자 약간 또라이도 생각했어요. 뭐 멀쩡한 미제국이 그 뭐 책 팔아먹으려고 제국에 몰락 쓴 거 아니냐. 그래서 그게 봐라 미국이 어떻게 망하는지 내가 구체적인 테마를 써놓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10년이 흘렀는데 재작년이죠. 화성 14형 다가 쏘부터 갑자기 또 지난해 6.12에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저희 그 미 제국의 대통령이
지구상에서 참 작은 나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그 원수를 갖다 만나면서 그거 탁 맞춰서 악수하는 거 보고 나서 지금 상상을 못 해보셨을 겁니다. 바로 왔다 이제 때가. 이제 그 책을 그 당시에 낼 때하고 지금의 상황이 이제 이렇게 변했고요. 더 구체적인 건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을 제가 아까 두 사람이 스승이 있다고 했는데 또 한 분의 스승은 서양 사람. 120, 30년 돌아가신 프리드리히 니체는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분이 그 철학적인 그 테마를 참 좋아합니다. 뭐냐? 신은 죽었다. 잘 아시잖아요. 뭐 자라투스트는 이렇게 말했다. 신은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나는 망치를 든 철학자다. 나는 다이나마이트다. 이 철학자가 다이나마이트가 왜 나옵니까? 나는 파괴자다. 창조를 하려면 파괴해야 된다. 그분이 바로 신은 죽었다고 하는 게 내가 왜 좋아하느냐? 그럼 신은 누가 만들었나요? 인간이 만드는 신을 인간이 속박당하고 이제는 그 인간이 신을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신이 뭐 자살했습니까? 뭐 늙어서 뭐 자연사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바로 미제국은 끝났다. 그 얘기를 저는 이제 자주 강조를 하고 또 그 저자의 그 뜻, 그 철학자의 뜻하고 저에게 교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얘기한 것 중에서 지금까지 낙타로 살았다. 낙타는 뭡니까? 무거운 짐 지고 주인이 등짐치라면 치고 앉으려면 끌어안고 그 다음에 주인이 고기를 달라고 그러면 짐을 내가지고 뭐 지가 지선을 빼서 죽이지 않지만 그 주인이 죽이면 그냥 죽임을 당하고 그게 낙타란 말이죠. 바로 이 남한이라는 데가 그렇다. 그래서 니체는 이렇게 말하죠. 낙타에서 사자형이 인간이 되라. 사자는 위하고 정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그 다음에는 어린아이같이 평온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바로 저는 어디 가서 그 니체를 인용하는 거 여러 가지 중에서 그 얘기를 자주 합니다. 낙타처럼 살지 말고 진정으로 화평한 세상, 어린아이처럼 평온한 세상. 맹자도 그런 말 했죠. 맹자 그 보면 어린아이같이 평온한 세상이 최고의 유토피아다. 낙원이다. 바로 그런 낙원을 원한다면 그러면 어린아이같이 화평한 세상을 얻으리라. 바로 그게 무슨 변정법적으로도 회계 변정법 같은 맥락이긴 하죠. 자, 그래서 내가 항상 인용하는 그 두 사람,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 두 분의 얘기를 빗대가지고 이제 화두를 꺼냈습니다. 지금부터 그 두 선지자들이 했던 얘기를 여러분들이 좀 새겨 들으시면서 미국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고 책 읽으신 분 읽으셨겠지만 그러나 활짝 읽는 거하고 또 직접 듣는 거하고 또 감이 다를 겁니다. 여러분은 미국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 미국 나쁜 놈들이야. 우리 남북의 허리를 자르고 이렇게 아시죠? 그냥 구체적으로 우리가 왜 미국을 성토하고 왜 미국이 지구상에서 정말 악의 축, 악의 중심이 미국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는 자본주의의 막장 자본주의와 같이 연결돼 있죠. 그러면 저는 지금 마르크스 자본 이런 그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미국이라는 걸 포커스를 좀 맞추겠습니다. 자, 여러분 미국이 어떻게 했죠? 그리고 영국이 이제 지금 현재 미국이 살고 있는 그쪽 지역에 아메리카 인디안이 살고 있는 거기 지역에 이제 그 전 단계는 또 뭐냐?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콜럼버스 1492년에
콜럼버스가 미국을 신대륙이라고 해서 발견은 사실은 따져본다면 역사 기록에 나와 있는 건 바이킹이가 9세기경에 이미 아메리카 대륙에 들어왔었어요. 여러 가지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근데 사실 처음 발견 아닌데 본격적으로 한마디로 이제 지금의 아메리카 대륙을 이제 점령하고 그들이 정복해서 그들의 땅으로 만든 것은 이제 그런 모습부터 시작을 하죠. 그 당시에 스페인의 이사벨 여왕인가 아마 제 기억에 거기서 이제 콜럼버스하고 계약을 맺어요. 여기서 약탈한 걸 가지고 9대 1입니다. 90%는 이스파니아에 갖다 바치고 10%는 니들이 비용 다 빼고 이제 순이익금 중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건 이제 완전히 약탈 원정 항해를 해치고 그거는 관련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그걸 갖다가 미국은 지금 콜럼버스 데이가 있습니다. 콜럼버스를 사실상 미국이 시조를 거의 기리고 있습니다. 지금 약탈자.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약탈자의 정체성을 갖다가 여과 없이 드러내는 거죠. 우리의 시조는 콜럼버스다. 약탈자다. 이게 이제 거기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7세기 초에 영국이 이제 여기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영국이 들어오게 된 것은 그 전에 스페인이 제해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스페인은 구교, 캐톨릭을 위주로 한 부교였었고 영국은 신교 쪽입니다. 네덜란드는 그 당시에 스페인의 속국이었어요. 결국 네덜란드가 독립전쟁을 스페인하고 벌이고 영국이 같이 가세해준 거죠. 그런데 제해권이 영국한테 넘어갔죠. 영국은 그 당시에 해적질 빅토리아가 뭔가 그 여왕이 해적질하고 이제 한 건데 그렇게 해서 영국이라는 데가 해적이 이제 나가가지고 아메리카 대륙에 이제 옛날에 스페인 점령해놨던 뺏어서 이제 텃밭을 이제 일궈놨던 걸 갖다가 영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죠. 근데 그게 바로 이제 지금의 북미 대륙, 미국이 차지하고 있고 캐나다가 차지하고 있는 그 지역이 다 그렇습니다. 자, 영국 얘기는 이제 여기가 주제가 아니니까 가고. 자, 미국이 이제 영국이 그 땅을 개척해가지고 개척이라고 하는 건 좀 표현이 점령을 해가지고 원주민들을 갖다가 죽이고 해서 땅을 뺏어 차지를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살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소위 플란테이션을 해야 돼요, 사람들. 그때 온 사람들을 이 사람들은 필그림스 파더라고 하죠. 미국 우리가 학교도 할 때도 역사를 읽습니다. 애초에 필그림스 파더라고 하는 순례자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102명인가 됩니다. 그 중에 사실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왔다고 그 사람들 선전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온 것은 그때 이제 영국에서 왔던 사람들 중 종교에 관련된 사람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학교한테 배웠던 건 전부 다 거짓말을 하니까. 한 5명이 됐어요. 5명인가 되는데 그건 이제 네덜란드에서 영국으로 개신교라고 아까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건너와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네덜란드가 스페인하고 종교전쟁을 하고 독립전쟁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그 당시까지만 해도 네덜란드가 이기기 전까지만 해도 독립하기 전까지만 해도 스페인이 마녀 사냥식 종교 재판하려고 막 죽이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건 8명 됩니다. 그러니까 102명 중에서 8명 빼놓고는 전부 어떤 사람이냐. 영국에서 첫째 곤란한 한마디로 청소하고 싶은 갈 돈, 제비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영국 왕실에서 다 돈을 떼주고
건너옵니다. 그러니까 원주민들은 착하죠. 불쌍하니까 잠자리도 주고 식량도 주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다 죽이죠. 죽이고 빼앗고.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은 이제 그러니까 영국의 그 백인들이 차지하죠. 자, 거기에서 이제 미국이라는 데가 독립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미국의 독립전쟁을 여러분들은 지금도 뭐 이렇게 나는 그래서 이건 말은 좀 분명히 하자. 독립전쟁이 아니다 이거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외전 시대 때 여기에 나와 있는 외놈들이 자기네 일본 왕을 그때는 우리 이 땅은 외놈들의 식민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민족이 항일 해방투쟁 독립투쟁을 하게 되면 그건 분명히 독립전쟁이 맞죠. 근데 여기에 있는 외놈들이 자기네 왕을 상대로 전쟁을 반란을 하면 그게 반란이지 그렇죠. 독립전쟁 아니죠. 맞죠? 근데 우리는 미국의 역사를 독립전쟁이라고 배웠어요. 아니 언제 지들 거였었나? 처음부터 원주민 거였었지. 백인들이 쥐들이 해놓고 나서 독립전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용어부터 철저하게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건국은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전쟁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그거부터가 이제 가짜다, 거짓말이다, 사기다, 페이크다. 예. 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서 미국이라는 지금의 나라가 탄생을 합니다. 그럼 영국은 왜 그랬느냐? 영국이 무능부패했고 또 하나는 프랑스가 그 당시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전쟁을 계속 역사하시다시피 했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루이 왕조가 돈을 엄청 대줬어요. 워싱턴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왜? 자기네 수적인 영국을 치니까 줘야죠. 예. 그러니까 그런데 원조에 힘입어서 전쟁을 해서 승리를 했는데 결국은 그 바람에 프랑스 루이 16세가 담소에 목 잘리고 마리 앙뚜아네트인가요? 그 왕비가 목 잘린 건 사실 재정 파탄이 첫째 원인 아닙니까? 그 재정 파탄에 이 불시에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미국의 반란 전쟁을 도와주다가 왕실의 재정이 고갈된 거예요. 그렇게 연관이 됩니다. 그런데 미국은 배신 때렸죠. 네. 나라를 세우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불과 한 30년 채 안 돼가지고 여러분 루이지애나를 들으셨죠? 루이지애나가 뭐냐면 루이 왕의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루이의 땅. 그 원문을 그러니까 그 당시에 프랑스가 가지고 있던 게 루이지애나하고 저기 아이티 그쪽이 프랑스의 그 식민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자기네를 도와줬던 한마디로 영국을 상대로 반란 전쟁을 할 때 자기네를 무친양면 도왔던 프랑스의 속된 말로 배신 때리는 거예요. 내가 그 강제로 형식은 강제가 아닙니다. 그때 나폴레옹이 하여간 불금이라고. 그러니까 돈도 필요하고 이거 자꾸 속세이고 하니까 그냥 팔았죠. 미국한테 아주 싸게 꿀값을. 그 바람에 이제 미국 영토가 됐죠. 루이지애나. 그때부터 이제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미 제국주의로 들어섰습니다. 사실은 미 제국주의가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고 내가 판단하는 데는 미국은 태어나서 이제 걸음 막 뛰고 걸어갈 때부터 좀 걷기 시작할 때부터 이미 제국주의의 속성을 유감없이 드러냈어요. 얼마 안 돼가지고 1800년대 초지요. 아직까지 나라의 완전한 기틀이 이제 미국이 짜여지기 전에
이 아메리카 북미 대륙뿐만 아니고 아메리카 대륙을 좀 먹어야 되겠는데 다 잡수셔야 되겠는데 힘은 그렇게 세지 않고 그러니까 뭐라고 이제 그 당시에만 해도 유럽 쪽이 좀 전통적으로 세지 않았습니까? 우리 유럽은 역사들이 있는 나라들이니까 유럽이 뭐라고 하냐면 먼로 독트린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먼로 몇 대인가 5대인가 7대인가 좀 아리까리 한데요. 미국 먼로 대통령이 했던 얘기가 먼로 독트린입니다. 뭐냐 우리가 유럽의 그 정치에 관여 안 할 테니까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나라들의 주권을 존중해주고 아메리카 대륙에 간섭하지 마라. 그게 먼로 독트린의 핵심입니다. 즉 앞으로 우리가 하나씩 먹어갈 테니까 여기에 손대지 마라. 네, 그겁니다. 물론 독서님들은 요즘 스마트폰 검색 다 쳐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발표해 놓고 나서 불과 한 1, 20년 있다가 바로 멕시코 땅 뺏기 시작하는 거죠. 뭐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분들이 별로 안 계세요. 저하고 같이 온 동료는 있지만 그 외에 뭐 그때 여러분 혹시 미국의 존 웨인이라고 하는 영화배우 들어보셨나요? 예. 얼굴 동글 납작하게 생기고 축방처럼 생기고 그 사람이 주연으로 나온 영화 알라모라고 있었어요. 알라모가 뭐냐? 멕시코가 그 당시에 이제 왕국이 있으니까 멕시코 왕국을 상대로 한마디로 어느 나라는지 꼭 그 반란 그런 거 있잖아요. 분만세.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지원해 줄 테니까 멕시코 왕국으로 독립을 해서 텍사스 공화국을 세우라고 우리가 지원해 줄게. 그러니까 불만 세력들하고 자기네가 보낸 브락티들하고 섞여가지고 기소를 시켜놨죠. 그리고 이제 민병대죠. 게릴라 부대를 조직을 했어요. 해가지고 모년모월 모시에 거사를 일으키면 우리가 능력을 지원하마. 그러니까 그 반란 게릴라들이 딱 보니까 힘 있는 미국 양키가 도와준다고 그러니까 했죠. 안 갑니다. 예를 들어서 6월 15일 날 한방 터뜨려내는 거. 6월 15일 날 이 사람들이 그 게릴라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미국은 안 가죠. 어떻게 될까요? 다 죽죠. 건수가 얼마 안 되니까. 그러니까 건수 잡았죠. 여러분 아마 제 얘기 들으면 양키들이 하는 수법들이 이제 하나하나 예나 지금이나 크게 안 변했어요. 그래가지고 인권. 그때도 인권 딴 먹거렸어요. 마지막 마음대로 죽이냐? 응? 저 사람들이 말이야 자기네가 독립하겠다는데 우리 봐라. 우리도 영국을 상대로 독립하지 않았느냐? 저 사람들은 더 훌륭한 자유주의자라. 멕시코는 나쁜 놈이야. 이러면서 멕시코 왕국을 한판 침략전 영화 벌이죠. 멕시코 왕국이 힘없어요. 그냥 자빠져. 그래가지고 뺏은 땅이 바로 지금 멕시코. 텍사스. 예. 이제 그게 또 시작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 한 1, 20년 있다가 또 이거 가지고는 안 돼. 지금 미국의 그 리오그란데 가는가 그럴 겁니다. 이게 또 이제 시비를 또 하나 그래요. 왜냐면 그걸 이제 미국 역사에도 그거 참 추잡한 전쟁. 그게 UNF를 자기네도 그 얘기를 해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니까. 뭐냐? 쉽게 얘기하면 남의 집에 딱 들어가가지고 여기 우리 집이야. 너 왜 여기 쉽게 얘기하면 여기 왜 와 있어? 여기 우리 집 마당인데. 아니 이게 내 마당이 아니야. 너 좀 측량을 잘못한 거니까 거기에 네 건물 거기 전 대부분이 우리 땅이야. 어이가 없죠. 그러니까 자꾸 한마디로 억지 시비를 거니까 정비병들 간에 총격전이 나서 미국은 일부 죽게 만들죠. 죽어야면 그러니까 또 찾아가는 거야. 너 왜 정당하게 권리를 주장하는 우리 경비병을 죽였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전쟁 벌입니다. 또 뺐죠. 그게 뉴올리언스인가 하여간 저 하도 그 주의름이 많아서 그 뺐습니다. 이미 그렇게 뺐으니까
거의 멕시코 전면적에 거의 아마 3분의 1 이상 뺐었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또 한 10년이니까 또 벌립니다. 또 뭐 하느냐? 멕시코 왕국에다가 저 땅도 내놔. 팔아 그랬죠. 그 멕시코 왕국이 모릅니까? 이거 또 하면 싸우면 피 터지고 땅 뺏기니까. 그러니까 얼마 줄 건데 어쩔 수 없잖아요. 돈 몇 푼 받고 또 그 땅을 내줘요. 그 바람에 지금 현재 미국 땅의 절반 이상은 다 멕시코에서 뺏은 땅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제국의 길로 얼마 전에 지미 카트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16년 빼놓고 자기네는 침략 전쟁을 가끔 카트는 그래도 양심적인 소리를 해요. 네, 자기는 16년 빼놓고 침략 전쟁을 멈춘 적이 없다. 그게 미국이다. 근데 그 사람이 좋은 것만 아니에요. 왜? 5.18 광주 학살 때 대통령이 카트에 있었어요. 좌우지간 그 지미 카트가 이제 최근에 그 미국의 언론에 우리 한국에 소개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전쟁을 벌여가지고 뺏었죠. 자, 이 가지고도 만족이 안 돼요. 이제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때 이미 그뿐만 아니고 그 2차 멕시코 전쟁을 벌일 때 동시에 미국은 어딜 또 손을 댔느냐? 하와이는 사실 딱 붙어 있는 땅도 아닌데 자기네하고 국경을 접한 땅도 아닙니다. 거기다 선교사를 보내죠. 그 선교사를 보낼 때 그런 맥키니 대통령이니까 내가 이걸 뭐 여기저기 인명이 많으니까 제가 정확하게 아니라고 해요. 맥키니라고 하는 건 맞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신부, 목사, 그건 미국에서 보내는 선교사들이 한마디로 제국의 앞잡이죠. 지금의 여러분 그 빤스 목사 다크 계통 다 그놈들 똑같은 놈들. 네, 아시죠? 네. 그럼 왜 여러분 왜냐면 5.18 당시에 미국 정부에서 미 대사관에다가 전문을 보내는 게 그게 있습니다. 그건 제가 2006년도에 첫째 미국의 실체라는 책에다가 제가 자료를 근거해서 인용을 했어요. 왜냐면 한국에 한 줌도 안 되는 한국의 개신교단 그때는 뭐냐면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진보 개신교단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도 주요 개신교단은 정강훈이 같은 빤스 목사 계통이고, 예. 하지만 그 개신교단, 향림교회 같은 그런 교단, 이제 좀 진보 의식을 가지고 그런 교단에서 이제 5.18에 대해서 항의를 하니까 저 한 줌도 안 되는 것들이 말이지. 앞으로 모든 지원을 끊겠다.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걔들이 관리했다는 얘기죠. 지금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는 미국 국무부 자료에 다 나옵니다. 자기네가 해외에 있는 신문, 언론, 그러니까 뭐 언론, 뭐 신문, 뭐 모든 메디어, 그다음에 영역 있는 출판사, 그다음에 유학생, 그다음에 종교단체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때는 더 심했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적나라하게 5.18 때 드러났죠. 어떻게 한다는 게. 왜? 니들 앞으로 말이야, 우리 그 5.18에 대해서 우리가 한 걸 갖다 미국에 뭐 지시가 있었다는 사주가 이딴 소리 하면 니들 지원 끊겠다는 얘기가 그 국무부 자료에 다 나옵니다. 근데 그때 제 책 쓸 때는 아무도 관심 안 가지고 요즘 와서 뭐 뉴스에 뭐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말하는 거 가지고 그래서 내가 참 역시 4대 진보계통 언론조차도 제가 말하는 것은 제가 주석 붙여놓은 건 아무도 인용 안 해줘요. 뭐 다른 나라에서 백인들이 얘기한 거 가지고 그냥 신속 공개하고 진보나 수구나 이 서구 중심 사상에서 못 깨어난다. 그래서 여러분들만이라도 앞으로 모든 것은 우리 중심 사상, 주체 사상에 입각해서 사물을 보자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저는 쇼비니스트는 아닙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 신고시켜가지고 하와이를 되게 보내가지고 하와이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다. 왕국의 하와이에 그 걸라우게 아니 뭐 이런 복잡해 하는 그 이제 왕한테 약간 이제 그것도 이제 좀 폐쇄적인 데니까 뭐 사람을 제물로 바친다 하여 좀 그런 게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니들 앞으로 이렇게 잘하려면 문명화돼야 되는데 문명화되려면 재정이 필요하다. 재정 수입의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백성들로부터 이거 세금을 갑자기 많이 걷어들이면 반발이 심하니까 방법이 있다. 뭐냐? 악도 말아라. 복권 만들어라. 그때 이미 1820, 30년대 지금부터 한 200년 전에 그 조용한 하와이 왕국에 가서 복권하고 아편 장사를 했어요. 그 뭐 영국이 청나라에다가 그 아편 파는 거 그게 이미 원조가 그 전에 시작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정신적으로 이미 이제 그 하와이는 무너지는 거예요. 아편 박이죠. 결국은 이제 그래가지고 흐물흐물해지니까 선교사들이 보낸 좀 대표적인 이거는 해자되는 거라서 다른 책을 보신 분들도 어디 그게 막 열군 해자가 되더라고요. 뭐냐? 배가 무르익었으면 수확을 기다린다. 그건 뭐냐? 이거 이제 흐물흐물했으니까 와 들어왔다라. 그래서 바로 그냥 해병대 타락 들어가지고 딱 접수해버리죠. 여왕은 꼴반에 간 것만.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호사비 왕국과 맞아놨다가 하와이가 언제 미국에 50개 주로 들어왔습니까? 1930. 너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훨씬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2차 대전 때 얘들 진주만 습격을 했다. 진주만이 지당입니까? 아니었었어요. 자기네 50개 주도 아니고.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그건 이제 빈미래였습니다. 물론 유도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 50개 주를 만들었죠. 한참 있다가. 그 안에는 적당 이름 붙여가지고 괴뢰국가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선교사를 시켜가지고 먹었던 대표적인 케이스가 하와이, 그 외에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결점에 양키 선교사 들어가지고 우리 저기 조선에 있는 이북에 있는 그 금강 그 채굴권 누가 경인 철도 부설권 누가 행사했습니까? 이권 빼먹고 그 당시에 뭐 어떻게 쓰는 왜 생각 있는 사람들이 양키 몰려가라 선교사 몰려가라 성희롱에다가 재산 빼앗아가지고 그러니까 더 이상 먹을 게 없어 그냥 씹다 단물 빼먹고 버리는 껌이 되는 거죠. 그 바람에 이제 뭐 여러분 아시죠? 대표들 내가 줘야 입고 나서 떠났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미국은 이 멕시코, 하와이, 근데 그걸로 또 이제 사람 탐욕이 그렇잖아요. 우리 옛말에 들어보면 앉으면 아니 뭐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점점 탐욕의 주문인 것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커지는 거죠. 탐욕이. 그래가지고 1898년 1900년이 되기 2년 전에 바로 앞에 있는 쿠바를 먹어야 되는데 이 쿠바가 스페인 아시다시피 식민지였습니다. 이거 좋게 말해서 말 안 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쿠바에 들어가서 사실은 쿠바를 갖다가 완전히 자기네 이제 영토로 만들려고 애초에 계획을 했었어요. 그건 가깝니까. 했는데 스페인에서 이제 호락호락이 안 내주니까 또 이제 쿠바에다가 반군을 만드는 거죠. 아까 알라모 반군처럼 만들어가지고 반군을 만들어서 이제 소요를 쿠바 내 소요를 일으키게 하니까 쿠바에 스페인에서 어떻게 하냐면 아시다시피 쿠바는 거의 다 흑인이 많습니다. 거기가 원주민 다 죽고 저쪽에
아프리카에서 붙잡은 이 노예들이 이제 주류를 줬습니다. 이제 방군들을 이제 양성을 해서 하는데 그럼 스페인에서 어떡하냐? 그 사람들 확 자유를 줘버려요. 많이 그냥. 그러니까 그러면 굳이 스페인하고 싸울 일이 없다. 스페인이 팍 풀어주니까 지금 이게 이 반군 소요가 잦아들고 조용해지니까 아니 미국이 안 되겠거든요. 이 반군 양성 가지고는 해답이 안 나와. 그러면 어떡하느냐? 그러면 시비 걸어야죠. 그래서 보내는 게 바로 메인호라고 하는 한동안 그것도 영어가 있었습니다. 잊지 말자 메인. 그놈들은 뻑하면 잊지 말자 알라모 그런 말 많이 썼어요. 그 메인호의 그 해병대가 270명을 기억 보냅니다. 보내가 그러니까 그게 아바나 쿠바 아바 이 수도 정박을 시켰는데 우리가 스페인에서 나가라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야. 여기에 우리 자국민들이 여기에 니들 뭐 소요 때문에 위협을 당하고 있다고 하니까 노하게에서 왔으니까 우리가 니들한테 적대행 안 하겠다. 뭐 스페인도 굳이 강대국하고 싸울 일이 없고. 그러더니 이거 안 되거든. 깔근작거리죠. 그러니까 폭발시켜. 메인으로. 그러니까 그 함장 이름이 거기나 6B라고 하는 함장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B가 벌 아닙니까? 6마리 벌. 그 사람 이름이 6B예요. 그 기억을 합니다. 제가 외우고 있어요. 그 6B 함장이 이거 스페인에서 이거 걔들이 한 게 아니고 이거 무슨 사고 같다. 그러니까 딱 함구시키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있으면 딱 소환시켰죠. 네, 자꾸 이런 말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다 뒤집어 씌우는 거죠. 스페인에서 와가지고 폭발시켰죠. 예, 자기나 폭발시켰죠. 자기는 해병대원 거의 다 죽여버리고 수장을 시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스페인은 시비를 걸리고. 그럴 때 미국의 보낸 그 당시 해군 장관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이전에 시어도 루즈벨트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삼촌이가 그렇게 된 사람인데 나중에 대통령 했죠. 그 사람이 해군 장관이니까 보냅니다. 우리가 쿠바에서 총소리가 나거든 바로 필리핀 점령해라. 왜? 스페인의 식민지가 쿠바뿐만 아니고 필리핀, 그다음에 광, 푸에르토리코 다들 스페인 영이었습니다. 그래서 딱 아바나항에서 총소리가 나기 시작하니까 필리핀 점령 우리를 붙이죠. 어떻게 합니까? 전쟁하는데 스페인이 버틸 체감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미국이 승리인데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이 일반적인 전쟁을 하게 되면 승전국이 패전국한테 전쟁 배상금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국제 룰 아닙니까? 근데 2천만 불 도로 줘요. 미국이 스페인한테. 이게 뭘까요? 권리금이죠. 그동안 관리했으니까 우리한테 넘겨. 조용히 넘기는 거예요. 딱 접수하고 행정 시스템 전부 다 그냥 그대로 접수하죠. 그 당시에 필리핀에서는 해방군인 줄 알고 미국 만세 불렀겠죠. 우리 여기 1945년도에 여기 인천항에 여기 메가더 휘어에 있는 하지 중장이 들어왔을 때 여기 만세 부르다가 미국 만세 부르다가 총 맞아 죽은 사람들이 이름 내잖아요. 예, 그 시기죠. 해방군 줄 알았더니 전면군이야. 우리한테도 그랬지만. 그때부터 이제 필리핀에서도 이제 해방투쟁이 가열차게 벌어졌습니다. 한동안. 오히려 남한은 가열투쟁이 없었죠. 왜? 여기는 철저하게 일제의 개들이 바로 미제의 개로 변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책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국군의 모태 중에 하나라고 하는
여러분 군사영화 뭐 역사책 다 군사영화 군용 출신들 장도영이도 군용 출신은 많잖아요. 그럼 뭐냐? 그걸 난 어떻게 배냐면 외놈들 명령을 듣던 걸 갖다 영어 명령 듣는 개로 만드는 거예요. 군사영화 뭡니까? 외놈 말로 도마레, 스탑이 도마레죠. 그것도 영어로 스탑하면 돼. 그거 배워주는 게 군사영화고요. 그 무식한 놈들한테 문영을 배워주겠습니까? 간단히 명령 전달 잘 받고 하는 그 말만 그게 군사영화. 몇 달 만에 다 단기 뭐 석 달, 여섯 달 끝내는 거니까 그 졸박들한테 무슨 영어를 가르치겠습니까? 예, 그게 이제 여기서 그 자랑스럽게 군사영화학교 나왔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일제에 대해서 미제의 개혁 변신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필리핀, 애래 우리는 필리핀보다 더 못했어요. 필리핀은 저항이 상당했어. 예. 자, 그래가지고 이제 쿠바, 필리핀을 차지하고 나서 그 다음에가 시작이 된 게 바로 1차 대전이죠. 1차 대전은 사실 대전이라기보다는 유럽 대서양의 전쟁이었습니까? 기존에 전쟁이 없었어요. 예. 무슨 뭐 아시아에서 뭐 전쟁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미국은 어떻게 개입을 했느냐? 간단합니다. 영국하고 독일이 좀 석적이란 말이죠. 치고받고 싸우고, 역시 러시아하고 독일하고도 안수기고 싸우니까 미국이 뭐 흔히들 미국은 그때 힘이 없어가 아닙니다. 미국은 양 두 마리의 호랑이, 두 마리의 그 맹수들이 싸우고 지치게 만드는 거죠. 싸움 열심히 붙이죠. 그러면 개인 명분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 1차 대전 때. 그게 바로 자폭, 아까 그 메인호, 아바나항의 메인호 자폭 공격, 자폭 테러 그치고 바로 거기서 또 테러합니다. 그런데 참 그 메인호 사건을 갖다가 나보고 물어보면 어떻게 증명하느냐. 바로 그거는 1960년대 초에 미국이 쿠바를 침공할 때 그때 뭐 소련하고 그 당시에 소련하고 그 쿠바의 미사일 큐반 크라이시스가 있었죠. 그럴 때 미국 국방성에 있는 그 자료 문건이 이제 비밀 해제가 된 문건을 보게 되면 지들 내부에 이 대화 다이얼로그가 이게 다 기록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가 옛날에 메인호 때 그랬듯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자폭테러 했듯이 이번에도 자폭테러 하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나와요. 기록. 그래서 내가 이거는 확실한 거 아니야. 쥐를 내부적으로 그가 이제 인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100% 이건 양키제 조작이라는 거 이제 확실하게 뭐 오늘 누가 뭐라도 내가 활자가 시키고 그것 때문에 시키는 자오지가. 자, 1차 대전 때 루시타니아호라고 영국 상선입니다. 그때 이제 사실 영국은 이 섬나라다 보니까 이 물자나 뭐 식량뿐만 아니고 뭐 이 군수품 자기네가 만드는 거 모자라는 건 전부 해외에서 수입해야 돼. 좋다. 그러면 상선이 배가 필수 아니겠습니까? 예. 그 배가 주로 이제 미국에서 많이 물자가 실려갔죠. 그게 바로 그 영국 상선 루시타니아. 거기에서 이제 무기를 실죠. 근데 그 당시에 독일은 여기 무기 실지 마라. 무기 실어서 하는 것은 적대행위로 간주한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공공연하게 적대행위를 하게 되면 그 당시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독일의 그 잠수함 유명하지 않습니까? 걔들이 이제 뭐 유투라고 했나요? 잠수함. 공격, 언더버트, 언더시 해죠. 예. 그 잠수함들이 이제 그때 영국의 그 구축함에 이런 것은 잠수함 기술이 별로 없었고 독일이 제일 셌어요. 그렇게 이제 자꾸 해대니까 결국 독일에서 한방 내겠죠. 그러니까 미국은 얼마나 좋습니까? 저거 봐라.
민간인 탄 선박을 갖다가 맛있겠다. 근데 이게 한 방 맞아가지고 뭐 수만 톤급 금방 깔아놨습니까? 내부에 막 폭발이 이렇게 연사 폭발. 그 기록이 다 나옵니다. 그럼 뭐냐? 속에 화약을 다시 그냥 그걸 이제 일부러 우리가 이거 뭐라고 해야 되니까 뭐 인식 있는 과실인가요? 눈빛을 보인가요? 자, 그러니까 그게 한 거예요, 이놈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1차 대전 개인 명분을 만들죠. 결국은 영국하고 독일이 거의 다 망하게, 아니, 그 망했다기보다는 힘이 소진되니까 미국은 그때 저가락하고 있는 거죠. 그때부터 사실은 미국은 이제 세계 제국으로, 우리가 흔히들 2차 대전이 끝날 때 제국이 아닙니다. 그때 이미 미국은,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잘 안 나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17년인가 18년인가 전쟁이 끝나죠. 이제 끝나고 한동안 미국은 어떤 게 있습니다. 미국은 결국 이제 다행 생산으로 인해서 1920년대 말 30년 공황이 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자본주의의 모순, 체제 모순이 막 들고 일어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엉켜 있습니다. 그럴 때는 소비해야죠. 공황을 벗어나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전쟁이죠. 그러니까 사실 미국은 2차 대전을 포기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나옵니다. The Great Relief, 위대한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왜? 진주만을 일본에서 미국을 쳐주니까 그건 루즈벨트, 프랭클린 루즈벨트 입에서 한 얘기입니다. The Great Relief라고 했어요. 그건 이제 2차전 개입하는 방식은 또 어떻게 되느냐? 독일은 미국을 알아요, 수법을. 그러니까 미국하고 전면대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시비를 걸어야 되겠는데, 이 독일이 도대체 뭐 자기네한테 웬만큼 적당히 해가지고는 못 본 척하거든요. 그럼 건수가 뭐냐? 그럴 때 이제 일본이 어쩌면 걸려 들어왔죠. 일본이 들어와가지고 일본이 이제 그럼 일본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만이 미국에게 시비를 걸도록 만들 수 있겠느냐? 그게 바로 맥컬럼 보고서라고 하는 2차 대전이가 이제 그게야말로 정말 세계 대전이죠. 41년도 말에 그 진주만 공격을 외놈들이 했으니까 그 전에 이 시나리오가 짜 있는 게 일본으로 하여금 석유를 갖다가 못으로 검수어치를 해서 그게 일본은 동남아를 그 전까지의 일본의 석유는 미국하고 그 당시에 친했단 말이죠. 1차 대전 끝날 때 일본하고 굉장히 친하지 않았습니까? 미국하고. 원래 1차 대전 때는 또 일본이 이쪽 영국, 미국 이쪽 편을 들었으니까. 근데 석유를 공부해서 석유를 다 끊어버렸죠. 끊어놓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미국이 시비를 가는 겁니다. 뭐냐? 너 말이야, 남의 나라 침공하고 말이야. 쥐들이 조선 땅을 일본 내준 게 누군데? 조선 합병하라고 돈까지 대줬다고 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 요즘 발표되는 언론 자료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또 시비 거는 거예요. 그러면서 석유를 딱 미국에서 공급하던 일본에 공급한 석유를 딱 끊으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일본은 동남아 쳐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인도네시아 쳐들어가서 자바에 가서 뭐 석유 가져와야 되고 뭐 이렇게 하니까 필리핀도 가야 되고 그래서 뭐 그러니까 미국이 시비 걸죠. 너 왜 가만히 있나라 침공해가지고. 네? 그게 게임들 상투적인 수도가 아닙니다. 이래가지고 미국은 일본을 갖다 먹었죠. 바로 그 계획이 어디에 있느냐. 맥컬럼 소령이 그 기한을 해가지고 자기네 상관을 통해서 대통령한테 직보한 그 사람이 아마 그런 기획통인 것 같습니다. 맥컬럼이라고. 이게 소령이 거기다가 8가지인가의 이 전쟁 유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 시나리오의 일부는 6.25 전쟁을 유발하고 6.25 전쟁을 일으켰던 양키와 그 앞잡이
남한 군대 그런 시나리오로 많은 부분이 오버랩이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검수를 해놓으니까 동남아 침공하지, 미국이 시비 걸지. 그러니까 차마 본토는 못하고 하와이에다가 한판 붙자. 근데 하와이를 그 일본이 진주만 공격을 할 때 그 당시에 관련 자료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흔히 알기로 군함이 몇 척이 파손이 되고, 근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냐면 고물 군함을 갖다 거기다 다 대놨어요. 진짜 군함은 다 뒤로 빼고요. 그때 그 고물 군함, 그래서 왜 여기다가 군함들을 배치시켰느냐고, 어느 함장이 거기에 이제 해군 제도 항의라니까 그 사람 바로 바로 잘라버렸지. 안 돼서 보내고. 그래. 그 대통령의 흉계, 그 루즈벨트 대통령의 그 음모를 갖다가 알면 안 되니까. 이 사람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 보내면서 그 당시에 나왔던 자료들을 보게 되면, 자, 일본은 몇 시에 공격하는 미국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암호해도. 그러니까 가지고 이제 일본이 이제 교신하는 자기네 암호 가지고 이제 며칠 들어온다는 걸 갖다가, 그것도 미국 자체 암호해서뿐만 아니고 그 미국을 주변으로 하는 그 당시에 서방 국가들이 암호해적을 해가지고 미국 정부에 줍니다. 그 자료들이 다 공개가 돼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알았죠. 일본이 몇 시에 공격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국회에다가 비상 그거를 해가지고 뭘 하냐면 병원선, 그다음에 야전 침대, 의약품, 그걸 준비를 시킵니다. 왜? 맞으면 터지면 이제 그 진주만에 있는 해군들 많이 죽을 테니까, 어차피 거기 근무하는 사람. 가지고 그걸 이제 그건 자료가 있던 미국 정부에서 예산 자료가 있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그 당시 장관, 우리 여기 말하면 보사부 장관이나 의료부 장관, 이런 차관 정도 이상입니다.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자기 딸한테 유언을 남기면서 살아있는 자리에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전쟁방들의 공범이 됐다. 난 차마 말할 수가 없었다. 나는 몰랐다. 전쟁 터지고 보니까 이게 다 각본에 나와 있고, 자기네 장병, 그 현지에 있는 민간인들 수천 명 죽게 만드는 게 바로 자기 나라 대통령과 그 전쟁 관계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양키들의 2차 대전. 자,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그 외에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면 엄청 많은데, 오늘 양키들이 어떤 전쟁 수법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윌슨은 민족 자결주의, 이거 정말 새빨간 뻥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3.1 독립운동은 미국의 윌슨 자결주의에 의해서 이것도 참 황당하고 웃깁니다. 실제로 3.1 그 독립 그 항쟁이 있기 2년 전에 볼셰비키 혁명이 러시아에서 나지 않았습니까? 1917년에. 사실상의 직접적인 그 정신적인 지원뿐만 아니고 그 해외에 있는 그때는 임정은 이제 3.1 나고 나서 3.1 전쟁이 있고 나서 그때 생기고, 그 전에 이미 이 고민테른, 그러니까 이 러시아 볼셰비키 이쪽에서 정신적인 지원도 해주고, 고민테른은 조금 몇 년 있다 생겼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사실 이 민족 자결이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한 원로주의와 똑같습니다. 우리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나라들은 아메리카 대륙이 알아서 할 테니까 건드리지 마라. 이게 민족 자결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교묘하게 그걸 각색을 해가지고 마치 그게 무슨 윌슨의 민족 자결이 무슨 이 약속들의 해방이나 독립을 고취하는 그런 정책이냐, 그 새빨간 거짓 정치 선전이었죠. 그러니까 윌슨의 민족 자결은 새빨간 거짓말이고, 또 하나 1차 대전 때 그 개입하려고 그렇게 죽기 살기로
이 백방으로 머리를 짰던 악당의 한 놈이 윌슨 대통령입니다. 그 얘기는 내가 그냥 음해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윌슨 대통령 밑에서 4년인가 5, 6년을 1차 국무장관하고 재선되고 나서 또 국무장관 했어요. 그 바이언인가 뭐 하여간 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보게 되면 그 사람이 그래도 윌슨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내가 저는 전쟁과 나쁜 놈 저런 놈 밑에서 국무장관 못하겠다고 사표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장관. 예, 그래서 내가 이제 아까 모두에서 환상과 공포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는 새빨간 거짓말을 갖다가 진실로 믿고 배웠다. 그러니까 오늘 그런 때라도 확실히 머릿속에 벗겨나간다면 오늘 여기 오신 보람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미국이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짓을 하고 한 건 이제 한 10분, 한 5분 쉬고요.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었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 현대사가 만들어지는 과정, 이 부분하고 그 다음 미국은 왜 망하는지, 망할 수밖에 없는지와 질문 받고 싶어서 한 5, 6분 좀 주시고 가겠습니다.